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그 156페이지에 58번 문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서 158페이지 보십니다. 158페이지에 61번, 62번 이 두 문제를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1번은 신고 포상금, 포상금 대상이 되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시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얘는 총 7가지. 이 교란행위 7가지는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요 7가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쪽에 보면 교란행위는 시세를 조작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거예요. 그 업무 방해가 구체적으로 특특 높이방이다. 이거 5개고요. 2개고요. 그래서 총 7가지인데 두 가지로 나뉜 이유는 이쪽은 시세 조작 단체의 것은 개공의 행위고요. 이건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으니까 개공이 당한 거고요. 주로 이것은 법상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분여회에서 중개업소를 회방 놓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개공의 시세. 그러니까 개공이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9억짜리 아파트인데 10억짜리 가짜 계약서를 써서 실거래가 신고를 10억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9억에서 10억으로 뻥튀기 하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 협력하는 개공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단체는 개업공인회사가 단체로서 담합을 하는 겁니다. 특정 물건을 갖다가 중개해주지 말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피회원을 갖다가 공동중개에서 배제하자고 하는 왕따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란행위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개공의 영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개공의 영업을 방해하는 건데 이게 특정한 사장님한테만 내놓읍시다. 특정한 사장님한테는 절대 내놓지 맙시다. 높게 좀 광고해 주세요. 이거. 그 다음에 10억 이하로는 우리 분여 회원님들은 내놓으시면 안 되겠어요. 10억 이하는 팔지 맙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광고 방해죄 해서 총 요거에 5개. 여기 이제 기억본에 보면 개업공인회사 등이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다. 한마디로 이게 투기 조장행위죠. 투기 조장행위도 그 금지 행위에 들어갑니다. 여기 교란행위는 크게 봤을 때 금지행위, 범죄행위는 들어갑니다. 금지행위가 넓은 개념이에요. 거기에는 교란행위가 있고 교란행위가 아닌 금지행위가 또 있죠. 그 중에 이제 투기 조장행위 이런 것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교란행위 쪽은 아닙니다. 금지행위이긴 하지만 니은번 개업공인회사 등이 해당 중개상 물건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다.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금지행위에 들어가긴 하나 요 교란행위 쪽에 7가지는 안 들어갑니다. 디귿번 개업공인회사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게 바로 시세 조작입니다. 지금 교란행위에 들어갑니다. 그 조문 그대로 나올 거니까 표현을 익혀주세요. 자, 그 다음에 리얼번 개업공인회사 등이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물건에 대해서 특정 중개상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을 이해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게 단체입니다. 담합하는 것이죠. 2가지죠. 자, 미음번 누구든지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서 특정 개업공인회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했다. 특정 사장님한테는 내놓지 말자고 하는 것이니까 요것이 이제
개공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란행위죠. 그러니까 교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디귿번, 리을번, 미음번 출제가 확실하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번요. 62번은 이제 교란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했습니다. 기억방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회사 등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로서 교란행위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높이 방할 때 그 광고 방해죄입니다. 비협조적인 사장님이 광고 올려놨을 때 매물 광고 그걸 허위 매물이라고 막 신고해서 광고를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영업을 방해하는 겁니다. 광고 방해죄요. 이것도 교란행위에 들어가니까 3학년 3반이 되는 겁니다. 니은번 2번 누구든지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를 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했을 때는 3학년 3반이다. 그랬죠. 어때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이건 어떤 거에 들어갑니까? 특정 가격 이하 이렇게 돼 있죠. 10억 이하로는 내놓지 맙시다. 10억 이하로는 팔지 말아요. 이거에 들어가죠. 부녀 회원들한테 이제 담합하는 그런 지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교란행위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3학년 3반. 교란행위 7가지는 전부 다 3학년 3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발생 일시나 장소 및 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되겠다. 이게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신고센터가 있어요.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일반인들이 신고할 수 있어요. 저런 사람을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신고서라는 서면으로 해야 되고, 서면요. 말로 하면 못해요.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인정이 되고. 원래 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사람은 국장입니다. 국장.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설치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위탁합니다. 맡겨놨어요. 그럼 맡아가지고 신고센터 영업을 업무를 하는 데가 바로 뭐냐면 한국부동산원이고요. 이게 옛날말로 치면 한국감정원입니다. 거기다 위탁해서 여기서 신고센터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그 신고센터인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신고서를 제출해. 그 신고서에는 교란행위의 발생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체로 적어서 하고 증거자료 같은 것도 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신고만 해서 안 되고 그 증거자료 같은 것도 내야 돼요. 신고할 때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신고서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여기서요. 신고센터는 신고 들어오죠. 그러면 신고센터는 등록관청이라든지 아니면 시도지사한테 관련 그 신고사항에 대해서 조사나 조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나 조치를 요구받은 등록관청이나 우리 시도지사는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7일 내 결과를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여기서 조치 요구를 받고 여기서 조사 조치를 했으면 요렇게 조사 조치가 완료된 때부터 10일 이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7일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7일이 아니고 10일이에요. 그럼 통보를 받은 요 신고센터는 결과를 알려주고요. 동시에 국장에게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도 십자가 또 나와요.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서 할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고해 줘야 되죠. 이것도 매월 10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0일까지 10일 이내 이렇게 올리고요. 이게 주고요. 이렇게.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162페이지 가십니다. 162페이지는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대표 유형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개업공인인회사가 지금 16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개업공인인회사가 중개행위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게 30조 1항에 나온 거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써놓고 있는 게 30조고 누구의 손해배상 책임이냐면 부동산 사장님. 30조에 따르면 행위를 해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입혔을 때 그 당사자 B는 행위를 저지른 A한테 물어달라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손해배상 청구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개공 A가 지게 되는데 개공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개행위. 소개하다가 잘못 소개한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사무소 제공행위. 사무실을 갖다가 빌려주거나 맡겼다가 맡아서 하는 사람이 사고 치는 거죠. 중개행위, 사무소 제공행위. 중개행위는 사무소 제공행위하고 다르죠. 중개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거예요. 사무소를 빌려주고 맡긴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A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개. 여기서는 지금 요거 묻고 있습니다. 여기요. 중개행위 행위, 중개행위 고의 과실이 필요한 중개행위 책임을 묻고 있어요. 여기서는 보도록 합니다. 1번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겠다. 요 배상 책임을 정해야 될 중개행위는 가만히 보면 설명을 잘못한 것도 들어가지만 사기나 횡령한 행위도 들어갑니다. 사기치거나 횡령을 했을 때 고객을 상대로 해서 그랬을 때도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나는 거 봐요. 그래서 중개행위냐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그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겉보기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속마음인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진 않아요. 자, 2번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요.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는 뭣도 들어가냐면 경매 알선 행위도 들어가고요. 계약 후에 활동도 들어갑니다. 계약 체결 후에 활동도 경매 중개 활동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거 판례거든요. 판례 둘 다 판례인데 최근 시험에 나왔던 건 요게 나왔었죠. 요거 나왔었고 요것도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경매 알선 행위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 들어간다고 봅니다. 2번 X. 3번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서 방문한 임차인 의뢰인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직접 거래 당사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건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피스텔을 갖다가 어쨌든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손님이랑 직접 거래하는 것은 중개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는 그런 오피스텔에 대한 직접 거래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죠. 3번 뭐 암기하다시피 하시고요. 4번 여기에 또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예요. 이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는 대토권 매매 자체가 불법적 거래거든요. 그 알선을 했을 때 산 사람도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알선행위를 한 개공도 물론 잘못했지만 대토권 매매한 요 손님도 잘못했으니 그런 손님은 보호해줄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는 이 두 가지가 안 들어가는데 특히 두 번째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겁니다.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도 들어가지 않는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4번 중개행위랑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서 중개한 경우도 포함되죠. 당연히 양쪽한테 의뢰받고 하는 것도 포함되고 5번 계약 체결 후에 후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계약 체결 후의 활동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에 관여한 개공의 그 활동의 일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일부를 횡령한 경우 언제 횡령했습니까? 계약 체결된 뒤에 횡령했죠. 그래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것도 최근 기출 지문이죠. 판례이기도 하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6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개공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진다. 아닌 것이요. 잘 보세요. 빨간 걸로 할게요. 요 배상 책임은 개공의 배상 책임을 정한 거예요. 30조는 그러니까 개공이 아닌 제3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혔을 때는 제3자가 중개사법 30조에 따라서 책임질 일은 없어요.
일반 민법으로 가서 책임지려면 저도 30조는 누구의 책임을 정해놓은 거예요? 개공. 그러니까 개공 아닌 제3자의 이런 잘못된 활동이 있다고 해도 제3자가 이 조문에 따라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 X.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공이 잔금 중에 일부를 횡령했을 때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횡령 얘기 나왔죠? 사기, 횡령, 이건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 들어갑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정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자, 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정한 조치가 뭐예요? 보증 설정이죠.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하셔야 돼? 등록 전이 아니고 업무 개시 전이에요. 그래서 3번 틀립니다. 잘 나오는 겁니다. 3번.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했을 때는 그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 없다.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했을 때는 그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 이게 바로 사무소 제공 책임이죠. 5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몇 년간은 공탁금을 못 빼와요? 못 찾아와요? 3년이죠. 여러분 나온 거 2번이 틀렸고요. 자, 뒤에 가시면 67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수 안 받았다고 해서 확인 설명 잘못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책임질 건 져야 된다. 이 말이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전세계약서를 함부로 써줘가지고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가 손해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뜻입니다. 2번 맞죠? 유명한 판례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중개의 장소로 제공해서 을이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보증을 뭐 했다고 나옵니까? 사무실에서 횡령했죠? 그 횡령한 거에 대해서 개공갑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횡령 얘기 나오면 어때요? 사기, 횡령 책임지는 거요? 근데 지금 3번은 자신의 중개 사무실에서 그랬죠. 이 사무소 제공 책임 중에도 보면 고의과실이 없어서 책임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사무실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만약에 개공이 지금 자기 사무실인데 누구한테 맡겼어요? 지금 개공이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뭐 갑한테 맡겼다. 근데 갑이 예를 들어서 뭐 횡령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횡령한 이거에 대해서 A도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이지. 다른 사람이 횡령했지만 그래서 개공 A는 고의과실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횡령했어요. 그래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 뜻이고. 4번요.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후 15일 내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되겠다. 어때요? 기존에 있던 보증을 딴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셔야 돼요. 중에 이렇게 15일 내에 이거 틀렸습니다. 5번 보증의 설정 신고 및 변경 신고는 보증기관에 직접 등록관청에 통보했을 때 개공은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보증 설정 신고 및 변경 신고는 보증기관에 직접 등록관청에 통보를 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5번 알아두세요. 이거 원래 이제 보증 설정에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될 건데 보증기관이 바로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등록관청에서는 이 사람이 보험에 들었구나, 공제 들었구나 확인하고 등록증을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따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쫓아가서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 통보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5번 맞습니다. 틀린 건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십니다. 저 뒤에 가시면 70번 문제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또는 공탁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되겠다.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을 같이 해야 됩니까? 땡 아니죠. 등록할 때는 그냥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돼요. 충분해요. 좀 늦어도 돼요. 업무 개시 전. 2번 지역농협동조합은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되겠다. 1억 원 이상이요?
아니요. 1,000만 원 이상이요. 3번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했을 때는 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되겠다. 기간이 만료돼서 재설정할 때는 언제까지 하셔야 돼?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일 때는 언제까지 재설정하셔야 되겠다? 기간 만료일까지 하는 겁니다. 틀렸네. 그래서 만료 후 지체 없이 이건 틀린 거. 자,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 개시하면, 즉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 개시하면 임등치사입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로서 손해배상을 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며칠 내 공제 가입하는 등 재설정해야 됩니까? 15일이죠. 15일. 그래서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재설정은 손해배상을 지급한 뒤에 며칠 내 재설정하셔야 됩니까? 30일 아니고 15일 내 재설정하셔야 되겠다. 이거 숫자 틀렸네요. 자, 이제 71번 가시겠습니다. 71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중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의 중개인 경우에도 개공은 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복비 안 받아도 물어줄 건 물어줘야 된다는 뜻이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내를 못 찾아오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보장 금액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증서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완성된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때는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사본을 제공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요 조심할 건 중개 의뢰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보증 내용 설명은 언제 하죠?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 완성되기 전도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완성된 때 형광빛 칠해 놓으세요. 중개 완성된 때 보증 내용 설명합니다. 자,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을 때는 15일 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놔야 되겠다. 며칠 내요? 15일 내. 아까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재설정이 15일 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이거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제3자는 중개사법 3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민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질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72번 문제요. 1번 이게 옳은 겁니다. 지역요통조합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 설정 안 해도 됩니까? 지역농협 안 해도 돼요? 해야 됩니다. 1,000만 원 이상 해야 됩니다. 똑같이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등록과증의 신고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2번 의뢰인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이 손님의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는 3년이고요.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부터는 10년입니다. 발생한 날로부터는 10년이고 안 날로부터는 3년 이렇게 되죠. 5년이 아니고요. 3번 조심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갖다 1억 원 이상 추가로 설정해야 되겠다. 분사무소는 달라요. 업무 개시 전까지 아니고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보증 설정하셔야 됩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3번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업무 개시현이 많죠. 업무 개시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분사무소는 달라요. 4번 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딴 보증을 설정하셔야 되겠다. 요 변경할 때는요. 기간 중에 딴 보증 설정해야 된다는 거니까 요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한 개공입니다. 그럴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의뢰인한테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개공에게 얼마까지 물어줘야 돼요? 2억 원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2억 원까지 물어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공한테 받기가 어려우니까 보증기관에 가서 지급 청구하면 1억까지는 쉽게 받고 나머지 1억은 또 개공한테 또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개공은
전 손해에 대해서 배당 책임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증기관은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고 우리 개공은요. 전 손해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두 개 잘. 개공이 보증 설정했다고 해서 책임이 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로 쭈그러드는 거 아니다. 꼭 알아두시고. 중요한 겁니다. 5번 X죠? 정답은 4번이 됐어요. 이번 시간은 이 손해배상 책임까지 우리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